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이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보름간 전국 10곳에서 한 위원장 스스로도 주목도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일 텐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선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힘줘서 얘기한 한동훈 위원장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인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에 주변에서 이런 조언들을 한 모양이에요. 너무 빠르다 혹은 이미지 일찌감치 소모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본인은 4월 10일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출마 예정자들한테는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이번 총선에 모든 걸 다 걸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은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당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아마 중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좋은 지역구만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 일부 인사들 이런 인사들에게는 굉장히 경고성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즉 나는 여기서 모든 걸 태울 텐데 그럼 당신들은 뭘 태울 거냐, 뭘 할 거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동훈 위원장이 뭐 요즘 뭐 셀카만 찍고 다닌다, 뭐 등등 자기 이미지만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각오를 이야기한 거죠. 나는 여기서 이번 선거 때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앞으로 오늘 아마 중진들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께는 3선 이상을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 3선과 중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공천 룰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저 이야기는 이번에 누구든지 희생을 해야 된다. 즉 기득권 가진 사람은 나도 내려놓겠다. 모든 걸 바치겠다. 저는 그러한 어떤 좀의 경고성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번에 공천을 확실히 내 주도로서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오늘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설 변호사님 한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누가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다가가느냐의 승부다라고 하면 뭐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나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절박하게 총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게 된 어떠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떠한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이 와서 어떻게든 총선 승리로서 바꿔보고자 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 어떤 뭐 당연히 헌신을 해야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 있는 각 당의 어떤 당 대표들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아마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는 말씀하신 보통 헌신하겠다. 예. 그다음에 정치개혁하겠다라는 부분 등이 어떤 정말 진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내놓고 뭐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뭐 감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등은 어찌 보면 정치에 대한 정치 구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민 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국민들이 국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혐오에 저는 기반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어떤 정치 개혁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떤 제안된 것들이
조금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조금은 고민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 그래 한번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건 좋겠다라는 좀 그러한 내용 등이 조금 더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것들은 글쎄요, 그 조금 좀 깊이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예. 이따가 또 다른 분들 반론도 들을 테니까요. 이렇게 절박함, 절실함, 절박함을 호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택배 기사로 변신했습니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수면에 내려놔 주시면 스텝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저는 저렇게 택배 박스만 보면 이렇게 까고 싶어져가지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우리 국민의힘 국민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습니다. 배송기사를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기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했는데도 이러면서 입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택배 받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잘 배송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위원장이다 이자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저출생의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끼 입고 한 달 전에 본인이 이런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 결국은 뭐 정치라는 게 퍼포먼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보여지는 것들. 공약을 어떻게 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고 쉽게 접근하는 부분. 이런 뭐 여러 정책 퍼포먼스들. 저출생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볼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정영진 변호사님은? 글쎄요, 저희 집에도 택배가 많이 와요. 저는 그 주문할 줄 잘 모르는데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특히 우리 딸내미가 아주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배송되는 과정을 보면 예. 그 주문은 국민이 하는 거고요. 생산은 누가 합니까? 그 회사나 아니면 그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생산하든지 상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고 해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상품도 잘 배송되지 않으면 그 소비자가 이걸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2024년 현재에 있어서는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유급 휴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은 뭐 공연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일 택배기사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적인 택배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지 간에 택배기사가 돼서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을 잘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런 그 형식으로 저런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을 잘 끄는 괜찮은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이었어요. 이러한 절차들. 배송기사 정보, 이름, 석자, 한동훈 써 있습니다. 배송 시간 4시, 16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발빠르게 준비했는데 저 얘기. 실제로 택배 사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저출생 얘기는 저희가 뉴스탑10 중반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야 저출생 오늘 첫 정책들은 저희가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치개혁 이슈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였습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을 발표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5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응답해라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동훈 위원장이 했는데 정치개혁 이슈, 총선 승부수 5탄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정신의 출판기념회 저도 많이 봤었고 실제로도 가보고 이현정 의원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힘들었습니다. 편법적인, 힘드셨죠? 편법적인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매번 이제 이 문제가 정치개혁 이슈로 떠올랐지만 결국은 이걸 금지를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후원회 같은 경우는 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고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판기념회에서 책 사잖아요. 근데 보통 책값이 한 뭐 19,00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근데 그 19,000원만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돈을 얼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누구도 검증하지 않아요. 즉 얼마를 걷든지 간에 출판기념회에서 얼마를 모금하는지 간에 이거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출판기념회에서 소위 뭐 잘 나간다나 하신 분들은 뭐 수억 원 정도 꽤 많은 금액을 걷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값이라고 하지만 책값이 그게 뭐 19,000원이지만 그거 내는 사람 없거든요. 두툼하게 이제 봉투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 상임이라든지 뭐 등등 관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출판기념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자금을 모아서 선거 자금을 쓰고 좀 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보이시는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돈봉투 사건 그때 할 때 본인의 지금 장롱 속에 있던 그 많은 현금을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금액을 모아서 집에 지금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정치인들이 지금 합법적인 이 후원회가 아니라 저런 출판기념회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는 이 관행들, 더군다나 정치인들 책을 많이 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책을 이렇게 많이 내는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근데 이 책 중에서 과연 도서관에 꼽혀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책 하나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뚝딱 책을 만들어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오늘 어떤 신문에서 이걸 르포를 해놨던데 보통 이 대필 작가를 고용을 해서 일주일만 하면 책이 다 나온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 금액도 한 1,000만 원대 이상이라고 그래요.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더 돈을 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한 1,000만 원 주고 대필 작가가 그냥 대충 써주면 책 내서 그거 한 권에 뭐 20만 원, 3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내면 그걸로 모금하고 끝인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관행화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 최근에 돈봉투 사건에 이야기했지만 이거 끊어내야 된다. 미국에는요, 이 후원회가 있지만 후원금을 많이 모금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후원금을 한 번 선거할 때 1억 5천, 그다음에 선거 있을 때 3억 모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억 원씩 모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반드시 이런 어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행동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출판기념회 아니다. 돈 빼놓는 출금기념회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출판기념회 한 해당 수억대. 실제로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화면에도 잠깐 나왔던 그 인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 다발이 나왔을 때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식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채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자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본인 무과모호소하면서 저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었는데 자택에서 현금 뭉치 3억 원이 발견됐고 이거 출판 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중진 의원들 출판 기념회 열렸을 때 돈이 모아지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민주당 혹은 야당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1탄, 2탄, 3탄 시리즈를 내놓을 때마다 아유 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고 다 캐캐 묵었던 거 꺼낸 정치 개혁 자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결핵의 문제고 그럼 실제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안마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같은 문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모으는 장면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와서 뭐 출판 기념회에 많은 돈을 내고 책을 사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또 나중에 혜택을 보려는 의도와 생각을 갖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뭐 5탄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내놓은 것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여야가 저는 논의하고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컨대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런 헌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의 논쟁이 있어서는 이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제안하는 모든 내용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중에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뭐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한 거 이거 뭐 금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